또 이런 여러 그 AI 도구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요. 이런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죠.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뭘까요? 그래요. AI는 틀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전제입니다. AI는 만들어진 지능이고 지금은 슈퍼지능, 초지능화된 AI가 출현될 거다. 머지않아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I는 너무 진화가 빠릅니다. 자, 그럼 AI가 내놓은 답은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바로 AI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AI 리터러시의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AI가 내놓은 답이 잘못된 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럴 때 바로 환각이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좀 AI도 생성형 AI도 많이 발전되어서 답을 아주 정교하게 잘 정제된 답을 내려줍니다. 자, 그런데 AI가 내놓은 그 답들, 문장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챗GPT를 사용을 할 때 그 출처를 알려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처를 할 때 굉장히 그 출처 인용 표시를 하는 형식에 맞게 해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있지 않은 논문, 있지도 않은 과학자의 논문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조금 더 고쳐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인용을 주석을 표시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한 걸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AI가 틀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의료 AI 오진이죠. 피부암 진단 AI가 사진의 해상도 또는 조명 때문에 아닌 부분을 암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대전에 있는 63빌딩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어쩌면 AI가 63빌딩은 이름이 63빌딩이 아니죠. 나는 옛날 사람. 그래요.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뭐 대전에 있는 롯데타워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고 하면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야. 롯데타워는 대전에 있지 않아. 제대로 잘 알려줘 하면 그 AI가 다시 마치 대전에 롯데타워가 있는 것처럼 또 구성을 해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성형 AI가 내놓은 답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팩트 체크. 꼭 더블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 시대 AI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인간의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AI가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편향입니다. AI의 편향은 어떤 거냐면 AI가 학습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시켜서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합니다. AI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AI 편향의 요인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가 일단 오염된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가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AI 편향의 요인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AI가 어떤 편향을 가진다? AI가 나눈 결과가 봤더니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를 보이거나 또는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한다. 뭐예요? 어떤 경제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부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결과를 내놓는다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AI의 편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종차별 얼굴 인식 AI. 범죄 예방을 위해서, 발생 예방을 위해서 AI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범죄 데이터를 가져다가, 뭐 범죄 발생을 뭐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지역이 많이 일어나는지 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면 뭐냐면 안면 인식에 있어서 범죄자를 판단했더니 흑인을 좀 더 범죄자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편향입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봤더니 편향돼. 여러분들 백인 흑인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일단 인종으로 봤을 때 범죄율이 높다라고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AI는 그렇게 판정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흑인, 백인보다 흑인의 얼굴을 잘못 인식해서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AI가 편향된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바로 편향의 사례가 아마존 그 채용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에서 AI를 이용해서 그 채용을 하는 AI 채용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는데요. 봤더니 결과를 그 AI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된 사람을 봤더니 누구요? 남자가 더 많더라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남성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 대해서 AI가 선택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남성 중심의 이력서를 좀 더 선호하도록 학습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존에서 이런 것을 수정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죠. 얼마 주기별로 해서 이 채용 시스템에 대한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도입했다고 해요. 이런 것이 AI가 가지는 편향성인 거죠. AI는 편향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구와 진실. 요즘은 뭐가 진실인지 뭐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AI를 사용하면서 도대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허구의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용을 해서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을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딥페이크입니다. 자, 사실 딥페이크는 AI를 활용을 한 안면 얼굴 합성, 그러니까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를 아주 잘못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넣어서 그 사람이 마치 말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 이 오바마 얼굴인데요. 뭐 많죠.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얼굴을 합성시켜서 한 말처럼 만든다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 AI를 이용한 범죄 중에 가장 위험률이 높은 게 딥페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가짜 뉴스나 조작된 발언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악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AI 활용의 문제점인 거죠. 그리고 AI는 많은 내용을 잘 요약합니다. 그래서 AI 뉴스 요약 오류인데요. AI가 뉴스 요약을 할 때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날짜나 인물관계를 틀리게 요약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즉 AI는 틀릴 수 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마구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함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성 도둑입니다. 자,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컴퓨터 코드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많죠. 뭐냐? 저작권 분쟁입니다. AI 이미지 생성기 미드전이나 달리와 같은 것들이 실제 예술가들이 그림 스타일을 학습해서 그림을 만들면서 창작물 도용 논란을 만들죠. 자, 여러분들이 미술을 배울 때 창작은 뭐예요? 모방의 결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따라 그립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 화풍도 따라 그리고요. 그러다가 본인의 화풍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림은 그 사람의 화풍이 있고, 글은 그 사람의 어떤 글에, 그 사람 글에 또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단 학습해서 결과를 내놓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작곡 프로그램과 같은 예를 들면 유명 음악가의 멜로디 패턴을 학습해서 만든 곡이 표절인가 창의성인가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곡을 쓰는 사람도 그 작곡가에 대한 풍이 있습니다. 그쵸?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작품을 내놓으면 그게 표절일까요? 아니면 순수 창작품일까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쨌든 AI는 이렇게 누군가의 결과를 무단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 소재 불분명이죠. AI는 바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어요. 사례가 있죠. 우버 자율주행 시험 차량의 보행자 사망 사고입니다. 자, 이거 2018년에 일어났는데요. 우버 차를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러다가 보행자를 치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자율주행차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운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전방 주시 태만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었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있느냐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관계자는 많습니다. 직접 모는 그 운전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 기술 개발자가 있고요. 그 다음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런 책임을 물을 것인가? 복잡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쵸?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의료 AI 오진 있죠. IBM 왓슨 포 온콜로지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IBM 왓슨은 바로 의료 진단 보조 시스템, AI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IBM 왓슨이 특정 유형의 데이터 인식이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 의사와 진단율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진단이 낮아요. 어떤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조명 때문에 좀 그래서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수술까지 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거죠. AI가 판독했어요? 근데 누가 할 것이냐? 책임 소재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AI가 불러온 불평등. 자, 이거는 아까 편향에서와 연결이 되는데요. AI로 인해서 AI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격차와 차별을 내놓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사용을 하는데 거대 기업들이 기술이나 자본을 독점한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한다라는 거죠. 소수의 거대 IT 기업, 오픈 AI, 구글 이런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 산업을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 대체. 이게 AI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일부 직업은 대체되고 소멸되거나 아니면 고숙련 직업 편중화, 숙련.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든지 뭐 사람이 있으면 뭘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거나 하는 사람만이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격차죠. AI,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라서 교육이나 기술 접근성 격차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어떤 AI를 잘 쓰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조금 많이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보고 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반대입니다. 이런 또 사회적인 구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AI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저소득 국가와 경제적 차이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AI 활용에 문제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